윤쌤이 어디 갔지? 누구세요? 왜요? 아니 윤쌤 응? 아니 앞으로 쭉 이 복장으로 가시려고요? 아, 지난번에 입어보니까 편하더라고. 귀여워. 윤쌤 대통령이면 우리나라 의전서열 1위고 또 네. 최고의 자리에 있는 서밋인데 에헤. 왜 항상 이 결말이 안 좋을까요? 정말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권력이 대통령 한 명에게 집중되어 있는 제왕적인 대통령제 때문이다. 영어로 한마디 할게요. 또요. Imperial Presidency. Imperial Presidency요? Presidency는 대통령직이고요. 네. Imperial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완전히 Emperor, 제왕. 과거의 제왕 같은 권력을 누린다 해서 Imperial Presidency, 한마디로 제왕적 대통령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네. 대통령직을 한번 차지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돌아갈 정치적인 전리품이 규모가 너무나도 크고요. 반대로 권력을 잃게 되면 철저히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제로섬 정치 경쟁 체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더 쉽게 좀 그러니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전리품이라는 거 아시죠? 네, 전쟁에서 다 갖고 이기면, 가죠. 네, 가져가죠.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면 얻게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 또 한마디 할게요. 네. The winner takes it all. The winner The winner takes it all. take. 승자가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간다. 이거를 이제 제로섬 정치 경제 체제라고 하는데, 제로섬이라는 게 뭐냐면 네. 한마디로 썸을 해도 제로가 되는 거라, 한쪽이 100을 가지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00을 가져간다. 한쪽의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여야 된다. 서로 경쟁을 통해서 한쪽이 대통령이 되면은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지만은 대통령이 되지 못한 쪽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국회 의회 권력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승자가 되면은 네. 입법부를 통할하죠. 법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장 임명권도 헌법재판소장 임명권도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 거예요. 걷다가 우리가 공공기관의 장들, 사장들, 또 임원들, 그게 대한민국에 한 2, 3천 명 돼요. 그거를 다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The winner takes it all. 승자가 독식한다. 다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네.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인 거네요. 아, 맞아요. 대통령에게 일정한 정책 권력은 부여를 하고 나머지 권력은 뺏어오자. 이런 논의도 많아요. 또 아니면은 대통령제를 완전히 없애자. 예를 들어서 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자. 외교, 국방만 맡고 나머지 경제, 사회 모든 권한은 총리한테 주자. 이거를 이원 집정부제라고 그래요. 의원들이 전부 대한민국을 이끄는 체제, 의원 내각제 체제를 만들자. 영국이나 일본 같은 네. 이런 어떤 정치 체제를 바꾸는 그런 논의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좀 체제를 좀 바꿀 수? 체제를 바꾸는 유일한 길은 네. 개헌이에요. 개헌. 개헌이면 이제 헌법을 바꾸는 헌법을 바꾸는 걸 개헌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1948년 수립이 된 이후에 여러 차례 헌법을 바꾸는 논의가 있었어요. 마지막 개헌이 언제냐? 1987년 9차 개헌이 마지막이에요. 87년. 네, 87년이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 사이에 개헌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가 변했지만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 구조는 전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헌을 하자라고 얘기해요. 특히 네. 이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시민사회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개헌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일단 개헌을 하는 것은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나눠서 네. 국가 경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거고요. 그래서 개헌 논의가 있고, 이것은 제도적인 거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네. 네. 대통령이 왜 항상 해피엔딩이 안 되고 결말이 새드 새드엔딩. 대통령 본인의 네. 어떤 투철한 공보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국민을 섬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정말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 어떤 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
어떤 투철한 공복의식. 정말 우리가 사회의 하이어라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권력 구조가 네. 유권자들이 있고 여기에 뭐 국회의원들이 있고 무슨 장관들이 있고 또 대통령이 있으면은 맨 끝에 대통령이 가장 높은 공복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거는 뭐냐? 네. 본인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겠다는 투철한 공복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권력의 사용을 절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경외를 해야 된다. 이게 국민을 경외하든 또 하나님을 경외하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사실 네. 하나 말씀드리면은 미국에서 네. 가장 위대한 대통령 하면 아브라함 링컨을 꼽아요. 아브라함 링컨은 항상 국민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적 평가가 네. 되게 후한 점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 보면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기독교 신자였어요. 아, 진짜요? 네, 말씀을 사모한 그런 지도자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것 말고 대통령이라면은 정말로 투철한 공복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 정말 그러면 좋겠네요. 야. 오늘도 쩔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오늘도 쩔받느라고 수고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인사할까요? 형님들 쩔봐. 양쪽 쩔봐. 양쪽.